오케이, 일단은 진도 나가고요. 친구들 뭐 할 거냐면 일단 요거 어퍼 파트 필기 먼저 합시다. 네, 요거 먼저 친구들 적으시고 네, 진도 나갈게요. 요거 두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승준이 영어를 좀 잘하니? 잘하는 편이니? 그래? 주환이랑 비슷해? 그럼 뭐 그럼 수업 따라오는데 전혀 문제 없겠네요. 네. 다들 밥은 먹고 왔니? 먹었어요? 주환이도 먹었어? 주환이는 학원 마치고 바로 왔구나. 아이고야. 마치고 꼭 드세요. 아니면 요거 먹을 거라도 하나 줄까? 괜찮아요? 승준이는 MBTI가 뭐예요? ISTP? 와. 가장 무서운 MBTI네. 혹시 수업하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음껏 질문하세요. 알겠지? 뭐 이해가 안 된다거나. 맞다. 그 게이트웨이 안 들어가는 강 있니? 또 저번처럼? 홀수는 싹 다 안 들어가? 게이트웨이? 오케이. 그리고 쌤이 문제 자주 주는 거 풀어보고 모자라다 싶으면 언제든지 더 얘기하세요. 문제는 쌤이 무한으로 줄게. 알겠지? 필요한 만큼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얘기만 하십시오.
승준이는 게임 같은 거 하니? 어? 여기 크래시 로얄 잘하던데. 둘이 같이 해? 아 진짜? 가끔 떠? 그 크래시 로얄이 들어보니까 좀 1대1 대전이 찐 실력이라던데. 맞아요? 둘 중에 누가 더 잘해? 아 그래? 또 이게 또 남자애들은 또 이 자존심이 걸려 있거든. 이게 한 판 한 판이 크죠. 네. 역시 남고든 게임 좋아하는구나. 다 적었죠? 네, 그러면 어법 개념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하는데 쌤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사실 여기 어법에서 다루는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다루는데 친구들이 일단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쌤 뭐 말 그대로 의미상 주어 아닐까요? 아 맞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는 원래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몇 개 와야 되죠? 한 개 와야 돼요. 네, 기본 조건이 그렇습니다. 근데 동사가 아닌데 동사처럼 생긴 녀석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 우리 투부정사나 동명사, 그리고 우리 분사도 있죠.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동사라고 얘기를 해. 준동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적 성질을 조금 가져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셔야 되는 건 동사적 성질을 얘네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무슨 소리야? 동사를 쓴다라는 것은 이 행의 주체인 주어가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준동사 녀석들도 어법상 물론 중요하지 않으면 안 쓰긴 하는데 의미상 중요하면 주어가 필요하단 말이야. 얘도 행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럴 때 써주는 게 진짜 주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석상 필요해서 내가 의미상 주어를 넣어줄게 하는 게 의미상 주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쓸 때는 원래는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못 쓰지만 준동사 할 때도 주어 역할이 필요할 때 왜? 동사적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넣어주는 거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사실 원리는 이런데 친구들이 알 때 중요한 거는 어법에서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 이거야. 맞죠? 우리는 문제 풀 때 그 적용되는 거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쌤이 동명사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동명사가 쓰이고 의미상 주어기 때문에 앞에 쓰여요. 앞에 쓰이고 형태가 이제 우리 그 대명사 하면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 하시죠? 거기서의 소유격의 형태를 쓰거나 목적격의 형태를 써주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주어기 때문에 은는 이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이제 주안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주안 eating이라고 쓰면 이제 주안이가 밥을 먹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어는 아니고 의미상 주어라는 거지. 3인칭 단수니까 이렇게 쓴 거지. 만약에 주안이가 아니라 뭐 그였으면 he is 이렇게 쓰다가도 친구들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가 밥을 먹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인데 자 일단 학교 어법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소유격의 형태와 목적격의 형태가 온다는 걸 알면 되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특히 가목적어, 직목적어 구문에도 투부정사가 쓰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똑같아요. 결국엔 동명사처럼 투부정사 앞에다가 의미상 주어를 써주면 되는데 형태가 어떻게 오냐? 기본적으로는 for를 쓰고 목적격의 형태를 씁니다. 요게 기본 형태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for him to eat 하면 그가 밥을 먹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주의할 때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투부정사 앞에 쓰인 보통 for 형태는 뭐뭐가, 뭐뭐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주어처럼. 그래서 이런 형태고 조금 더 어렵게 가서 이 투부정사의 표현 자체가 보시게 되면 성격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so lewd, 무례하다. 즉 성격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이 같이 쓰이게 되면은 이 for가 아니라 of의 of에다가 목적격의 형태를 씁니다. 우리가 투부정사의 동사의 의미 같이 쓸 때 성격이나
상태를 담고 있을 때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용사가 의미가 들어갈 때는 오브 목적격을 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형태가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동명사는 소유격과 목적격을 쓰고 앞에다가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for 목적격을 쓰는데 성격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는 of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어법 문제에서 의미상 주어는 틀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분사도 뭐 의미상 주어가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친구들이 분사 구문의 생성 원리를 알면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게 우리 주한이는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분사 구문은 생성 원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원래는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문장이었어. 근데 영어는 되게 효율적으로 문장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병렬 구문만 봐도 주어가 생략되죠. 또 쓰기 싫어서. 똑같아. 주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또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안 써요. 그리고 비동사도 의미상 크게 문장에서 뭔가 뒤바뀌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생략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요거 두 개가 생략되고 접속사도 의미상 바꾸지 않으면 생략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분사구문이 돼요. 그래서 사실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뭐야? 얘랑 똑같기 때문에 안 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나중에 어법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서 분사구문이긴 하지만 꾸며주는 대상이 다른, 즉 이 동사의 주체가 다른 녀석이 등장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 요 앞에다가 명사면 명사 형태 그대로 써주고 또는 대명사면 목적격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예시문이 딱 저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주어는 we죠. 그지? 근데 뭐야? 이 아픈 대상의 주체는 누구야? 힘이야. 다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분사구문이야. 그냥 그가 아프면 우리는 그 미팅을 취소했다. 그가 아파서 그 미팅을 취소했다. 그러니까 주어가 다른 대상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쓴다? 목적격의 형태를 쓰거나 명사 형태를 앞에 붙여준다. 이게 이제 분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더 나올 거 없어요.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의미상 주어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쌤이 필기해준 게 다거든? 이거 이상으로 나온다. 뭐 대학교 수준이죠.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오고요. 내신에서도 이 정도만 아시면 어려운 건 없을 거다. 혹시 질문 있어요? 개념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의미상 주어는 친구들이 동명사일 땐 이런 형태가 오는구나, 투부정사일 땐 이런 형태가 오는구나, 분사일 땐 이런 형태가 오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의미상의 주어는 구문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때도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어려운 게 없고요. 자, 가목적어 it 구문 보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가주어 진주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자리에 쓰냐면 오형식 동사일 때 써요. 오형식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 쓰고 오형식을 쓰고, 그리고 이 목적어 자리와 목적격 보호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너무 긴 거야, 목적어 자체가. 그래서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거든요. 보통 오는 자리가 단어 하나란 말이죠. 목적격 보호에 비해 목적어의 호흡이 너무 기니까 글이 가독성이 떨어져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어는 뭐라고? 효율성이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뭐야? 가짜 목적어를 앞에 두어버리는 거야. 우리 가주 진주랑 똑같아요. 그리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대절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은 이 목적어의 호흡이 너무 길어져서 뒤로 빼주는 형태다. 요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인데 친구들이 마찬가지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어법에서 요 it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대절에 대한 가주어, 즉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어법에서 어려운 거 없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자, 목적어면 품사가 명사죠. 그럼 명사로 올 수 있는 형태가 뭐 있죠? 아까 준동사 배운 거 기억나요? 동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 수 있어? 앞에 나왔던 의미상의 주어 개념과 결합해서 나올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it을 쓰고 투부정사를 써. 근데 앞에다가 for 목적격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it, 형용사 써주고 for 목적격 쓴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구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쌤이 예문을 이렇게 쓴 거야. 모든 종합 세트를 다 넣은 거야, 이게. 그래서 보시면 자, 그녀는 여기서 consider가 오형식 동사입니다. 고려했습니다. 그것이 무례하대요. 뭐가 무례한데? 너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은 되게 무례하다고. 여기서는 무례하다라는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까 for가 아니라 성격 상태는 뭘 쓴다고? of 쓴댔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까 쌤이 말씀드렸던 오형식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에 좀 응용된 형태다 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보통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형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까 쌤이 여기 적긴 했지만 투부정사나 대절이 온다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목적격 보호 자리가 보통 형용사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형용사의 형태가 오는데 특히 be나 worse 같은 형용사는 친구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set가 뒤에 ing가 와. 우리 be busy ing 또는 be worse ing 표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보통 요럴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가 투부정사 대절이 많이 오지만 요럴 때는 동명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목적어가 진목적어 구문인데 동명사가 진주어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알아두셔야 돼. 어떤 경우에? 형용사 구문상 특이한 경우에. 쌤 그러면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투부정사 대절이 아니라 동명사도 가능하다는 소린가요? 네. 조금 어렵게 가면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투부정사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쓰고 뭐 busy나 worse 같은 어떤 특이 구문이 나오는 여기 쌤이 적어놨죠. 특이 구문 같은 경우에는 진목적어가 동명사도 되기는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쌤이 예문 나오면은 본문에서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이 정도만 알면은 안 틀려요. 솔직히 이것도 좀 과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용은 다 이해되셨죠? 혹시 궁금하거나 쌤 아까 설명하셨던 것 중에 저 이거 좀 질문 있어요? 있나? 내용 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교과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형광펜 부분만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 필기 부분은 쌤이 어차피 수업 마치면 이 PDF 필기된 파일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놓친 필기 부분은 따로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펜 부분만 체크하시고 쌤이 해석하고 이제 해석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혹시 말이 빠른가요? 괜찮죠? 따라오는데 문제 없죠? 승진이 그럼 뭐 먹고 왔어요? 밥 뭐 먹고 왔어요? 어? 학교? 학원? 아, 거기에 밥이 나와요? 오, 좋다. 잘 돼 있네. 요새 관련 도서실 많이 다니는구나. 그러면 그거 약간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는구나. 좋네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어법적인 부분은 쌤이 해석 다 진행하고 나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문 내용 이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 자, try as we might. 여기서는 해석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 쌤, 명령문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지금 동사 자리가 도치돼서 우리가 구문이 된 건데 이건 쌤이 나중에 어법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젊은 상태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죠? 젊은 상태로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생각?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보통 뭡니까? furthest. 그러니까 가장 멀리 두고 싶은 것이야. 우리 마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두고 싶고. 즉, 생각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다고. 젊고 싶다, 평생. 그죠? 그래서 우리 대기업 회장님도 뭐라 얘기해요? 전 재산 다 주면 젊을 때도 돌아가냐? 예, 그렇게 얘기하시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 젊은 게 최고다. 근데 젊으면 오래 못 가져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가볼게. 자, that's why we rarely pay attention to physical changes. 근데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의 집중하지 않는 이유예요. 어떤 신체 변화에 있어서. 그 신체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Make everyday life challenging for the elderly. 뭐야? 만드는 거죠. 일상의 삶을 좀 더 어렵게. 특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기 싫어하니까, 나이 드는 거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신체 늙는 것도 애초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죠? 그 얘기인 거지. 또는 자, 보겠습니다. 만든대요. 뭘 만드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든대. 그들이 은퇴 후에 경험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나이가 들면서 더 어렵게 되도록 만든답니다. 하여튼 뭐 그렇죠. 자, 그리고 볼게요. 자, 우리의 대다수는 생각한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관련 없다고.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젊죠.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뭐 나중에 늙었을 때 일이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왜?
요 늙고 나서 우리가 막 다리가 관절이 쑤시고 또는 내가 돈이 없고 이거는 지금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일과 전혀 관련 없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않죠. 그지? 뭐 아니 쌤 저 10대인데 뭔 늙은이를 이해해야 돼요? 약간 이런 거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요 글 자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 친구들은 사실 20대도 안 하는데 뭐 늙을 때 생각하기 좀 그렇죠. 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초반부다 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네, 뭐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해석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괜찮죠? 네, 그래서 바로 어법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저 첫 문장이 낯선 표현이에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네, 이게 도치 구문인데 어떤 구문이냐면 원래는 우리 양보절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although나 네, 또는 뭐 no matter how 이런 표현들, 뭐 비록 뭐뭐더라도, 네, even if 이런 뜻인데 요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네, 보통 as랑 같이 쓰거든요. 지금 쌤이 옆에 표현들 적어놨어요. 보시면 as가 쓰이고 주어랑 조동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앞에 보내거나 또는 형용사를 앞으로 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쓰거나 또는 사실 동사라기보다는 동사랑 같이 쓰이는 부사가 보통 많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 이 양보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도치를 사용해서 이 대상들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사실 try만 쓰여있지만 옆에 hard라는 의미가 생략돼 있거든요. 즉 너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라의 의미예요. 그래서 hard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니까 그냥 생략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저기도 꾸며주는 의미가 뭐냐면 hard라는 부사를 꾸며주는 거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문장, 일반적인 친구들이 잘 아는 문장으로 바꿔 쓰게 되면 although if try hard 뭐 이렇게 쓴다던가 또는 no matter how we try 이렇게 쓴다던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양보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as랑 도치가 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자주 쓰이진 않지만 특이하게 생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보절이다. 해석할 때 hard를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우리 밑에 보시면 stay 동사 같은 경우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받는 거 자연스럽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throughs 뒤에 everyone knows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서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온 거다. 형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문장 보시면 that's why 돼 있는데 사실 요거는 뭐 친구들이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데 어법 문제가 보통 뭐로 나오냐면 that's why, that's because를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why를 쓰냐, because를 쓰냐에 따라 방향성이 반대가 되거든. that's why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땡땡한 결과가 오고요. because가 오면은 땡땡한 이유가 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결과를 담는 건지 이유를 담는 건지 대해서 친구를 판단하시고 why냐 because냐 골라야 돼서 여기서는 친구들이 혹시나 이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행동의 결과를 의미하는 why를 골라줘야 된다. 라는 거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구문은 조금 길어서 쌤이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that's why 뒤에 we rarely pay attention to physical changes 하고 요 to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physical changes를 한번 받아. 이렇게 하나 받고 그리고 or 뒤에 the financial difficulties가 뭐예요? 요 to에 걸려서 목적어가 여기 병렬된 거예요. 요 뒤에 내용은 우리 관계 대명사 절로 다 꾸며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문장 이해되세요? 설명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나?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하나 더 저기에서 조금 어려운 거 하나 설명해 드리면 우리 make 동사 5형식 동사로 어려워지면 헷갈린다 했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쌤이 저번에 얘기한 게 make 동사는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사역 동사로 많이 알고 있어서 뭐가 온다고 알고 있어? 원형이 온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ing 왔죠? 쌤 뭐죠? 뭐냐면 make가 사역으로도 쓰이지만 5형식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 자리에 분사도 받거나 형용사도 받을 수 있어.
그럼 쌤 어떤 차이가 있죠? 둘 다 오형식 동사인데? 그래서 쌤이 그때 얘기를 한 게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행위를 나타내고 얘는 애초에 품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우리가 신체적 변화가 만드는데 일상이라는 삶이 도전하게 만드니? 삶이 도전하나요? 아니죠. 행위가 아니지. 상태죠. 성질이지. 그러니까 뭐야? 분사인 형용사의 challenging이 와야 돼요. 어렵다라는 의미인 형용사가 와야 된다. 지금 느낌 이해되세요? 즉 사역으로 취급하시면 안 된다 얘기야. you make는. 그래서 여기는 현재 분사 ing가 쓰였다라는 거 확인 잘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밑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financial 뒤에 difficulties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글의 내용 해석이라던가 내용 관련해서 쌤이 필기해 둔 거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바로 밑에 문장 보시면 consider도 여기서 오형식 동사로 쓰여가지고 목적격 보호를 형용사 irrelevant로 받고 있죠. 그리고 내용상 혹시 저 these problems가 뭔지 물어보시면 요거 두 가지라는 거 잘 체크해 두셔야 된다. 알겠죠? 내용적으로. 그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우리 전치사의 목적어로 간접 의문문, 즉 의문사절이 쓰였는데 여기서의 it은 가주어고요. to be old가 진주어가 된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형광펜 치시고 바로 갈게요. 그러면 거기 관리형 도서실은 약간 급식처럼 나와요? 식판에다가 이렇게. 식사는 좀 잘 주는 편이야? 많이 있어요? 학교 급식보다 비교도 안 돼? 비슷해요? 쌤이 글씨체가 좋지 않아가지고 좀 못 알아보겠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혹시 뭐 필기하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쌤한테 질문하세요. 언제든지. 영어 관련된 건 쌤이 질문 다 받아줄 테니까. 그러라고 쌤이 쓰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우리 내신진도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물어보세요. 쌤 저 모의고사 풀었는데 이거 왜 이게 답이죠? 이런 것도 좋아요. 언제든지. 물론 물어보라고 해도 잘 안 물어보긴 하던데 어쨌든 생기면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좀 더 확대해 줄까?
다 됐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도 같이 해석하면서 가볼게. 자, 그래서 이제 나이 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야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서 끝난 게 이제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다큐 프로그램 뭐 하나 나오거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 나오면 뭐뭐한 사람들, 뭐뭐한 것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27살의 레지나 마틴이라는 사람과 34살의 트렌트 보우만이라는 사람들을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뭘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기로 했냐면 decide, 결정했대. 뭐 하기로? 참여하기로 한 거야. TV 다큐, 우리 다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그 프로그램 이름이 나이 바꾸기래요.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뭔가 나이 든 사람으로 변장하는 뭐 이런 거겠죠? 나이 바꾸기니까. 그래서 볼 건데, 자, for 1 month, 한 달 동안에 그들은 아마 transformed, 여기서 transformed 원래 변신한다는 뜻인데 사람이 변신하다는 의미는 이상하니까 변장하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장하는 겁니다. 누구로? 나이 든 사람으로 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disguised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쨌든 자, 나이 든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running, 배운답니다. 뭘 배워요? how to walk, 어떻게 걷는지, how to talk, 어떻게 대화하는지, 특히 70살, 한 7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왜? 젊은 사람들처럼 걸어다니면 이상하잖아, 눈이. 그죠? 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조금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뭐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 레지나와 트렌트는요, 또한 5 years every morning putting on makeup on look older. 5시간을 거의 썼대요, 분장할 때. 노인처럼 보려고 맨날 분장을 5시간 동안 했다. 그지? 오랫동안 분장했죠. 친구도 혹시 그거 알아요? 이거 물론 요거는 노인 프로그램인데 그 펩시 광고 중에 NBA 농구 선수가 노인 분장해가지고 이제 길거리 농구 막 씹어 먹는 건데 엉클 드류라고 아세요? 몰라? 농구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제 NBA 드리블러거든요. 드리블 엄청 화려하게 잘하는 선수가 이제 노인 분장을 해. 그래서 이제 아이고 삭신이야 이러면서 등장하다가 이제 비웃거든요. 그 흑인 길거리 아저씨들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NBA 선수를 했잖아. 갑자기 이제 엄청 잘하게 되는 거죠. 막 다리 사이로 이렇게 공 넣어가지고 막 농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지. 그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뭐 요거랑 좀 다른 사례긴 한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 광고 있어요. 유명해요. 펩시 광고인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뒤에 마저 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 그 트렌트와 레지나는 5시간 동안 분장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아주 두꺼운 몸 모양의 어떤 수트, 이제 쉽게 말하면 모형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컨택트 렌즈도 꼈어요. 근데 컨택트 렌즈라는 것은 어떤 용도냐면 실제로 눈의 움직임이 노인들처럼 좀 방해되게끔 낀 거야. 그러니까 노인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끔 된 거를 꼈다. 즉 뭐야? 노인의 신체 환경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바꾸는 과정이고 finally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뭐 했습니까? fake teeth, 가짜 이빨을 꼈습니다. 그지? 20대 이빨 얼마나 탄탄하겠어. 그러니까 뭘로 바꿔주는 거야? 조금 늙은이 같이 틀니 같이 생긴 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가발도 쓰고요. 이제 외형적으로 완전 늙은이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놀랍게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그것은 뭐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답니다. 뭐요? 그들이 경험하게 될 어떤 그 변신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사실 외모만 바꾼다고 해서 뭔가 크게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더 큰 것들이 남아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거 없지?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바로 어법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 번째 문장에 보시게 되면 called 동사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능동태, 수동태 구분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해야죠? 쌤, 해석으로요. 맞아. 해석으로 구분하셔도 되는데 보통 목적어의 여부로 많이 구분을 하거든. 목적어가 있나 없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core 동사는 목적어의 여부로 구분하시면 좀 헷갈리는 게 core 동사는 애초에 5형식으로 쓰는데 얘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둘 다 명사가 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3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없어. 그지? 그럼 수동태인 거 잘 판단이 돼. 근데 core 동사는 뭐야? 이 called를 썼는데 그럼 목적어 앞으로 나가니까 없을 거야. 근데 목적격 보면 명사가 목적어처럼 남아있게 보인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 뭐야? 분명히 PP를 썼는데 뒤에 명사가 덩그러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수동을 쓰더라도 친구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능동은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쓰이지만 PP가 되면 B라고 불리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남아있더라도 수동태가 맞다라는 것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된다. 오케이?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네, 요거는 주어랑 목적어랑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써준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우리 병렬이죠. 네, 의문사 투 부정사가 병렬된 거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네, spend 시간 ing 저건 하나의 구문이거든요. 네, spend 뒤에 보통 시간도 오고요. 돈도 씁니다. 네. 돈 쓰고 ing가 오는데 이제 동사 하는데 시간을 쓰다. 뭐 동사 하는데 돈을 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ing가 온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다른 것보다 요 ing가 중요해요. ing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지? 자,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contact lens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 쓰여서 뒤에 이어서 받고 있죠. 동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여기 표현 중에 only the tip of iceberg 있는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인데 사실 우리 한국말로도 써요. 빙산의 일각이란 게 뭐냐면 우리 북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 얘가 빙산의 일각이야. 딱 끝부분이야. 근데 알고 보니 뭐야? 숨겨진 이면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보는 것은 일부일 뿐이다. 조금 작은 걸 뿐이다. 실체는 더 많이 숨겨져 있다.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국어에서. 그래서 친구들이 이 표현은 엄청 작은 걸 뿐이다. 사소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transformation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그죠?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죠. 네. 그리고 녹색깔 형광펜은 다 접속사고요. 뭐 전치사 같은 표현도 같이 헷갈릴 만한 거 체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을까요? 괜찮나?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형광펜 치시고, 아마 시간상 형광펜 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뒤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승준 과자 먹을래요? 뭐 하나 줄까? 네, 좋아요. 또 공부하다 보면 당 땡기거든. 달달한 거 먹으면 좋으니까. 주한이도 먹을래? 오케이. 다 됐어요? 네, 좋습니다. 시간상 여기 윗부분 해석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해석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보면 우리 레지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명 중에 이제 그 젊은 27살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가볼게. 자, 레지나라는 사람은요, 열정적인 이제 춤 강사였어. 그러니까 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었대. 댄스 강사로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녀는 사실 30살이 되기에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남았어요. 27이면 3년이나 남았죠? 그지? 부럽다. 네, 어쨌든. 자, 3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지나는요, 시작했어. To feel, 느끼기 시작한 거야. Even more pressure. 뭔가 더 압박감을 느낀 거지. 어떤 압박감이냐면 To retain her looks. 그녀의 외모를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20대잖아요. 30대가 되면 막 피부 처진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젊은 때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지. 아직 27살이면 창창한데 말이죠. 그지?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한 거야? 집착적으로 take care of, 신경 쓴 거예요. 그녀의 신체도 신경 쓰고, 그리고 심지어 음식도 건강한 음식만 먹은 거죠. 거의 막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은 헬창인 거야. 거의 뭐 헬창처럼 관리를 하셨고, 그리고 she has a strong fear. 아주 강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대. 뭐에 대한? 그녀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느꼈대요. 뭐야? 어떤 불편함을 느꼈대. 뭐?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to the point 그리고 그 지점에서 where she is unwilling to visit her 81-year-old grandmother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니까 할머니한테도 별로 방문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좀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나이 든 사람은 뭔가 좀 약간 좀 껄끄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왔네. 타이밍 맞게 잘 왔네요. 예. 오케이 이렇게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갔다 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서는 요거 받으시고 그 쌤 앞부분 녹화해 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이어서 수업 진행할 거니까